어느 날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탐색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령이나 귀신 이야기는 딱히 믿지 않지만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씩 호기심으로 찾아보곤 한다. 그렇게 여러 게시판을 돌아다니다가 진짜 있었던 일이라는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밤도 깊었고 분위기가 잘 맞아떨어져서 나는 그 글을 클릭했다. 글쓴이는 자신을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소개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약 2년 전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한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고 했다. 그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로 자연 속에서 충분히 힐링할 수 있는 곳이었다. 마을의 중심에는 오래된 민속, 마을 체험관이 있었고 주변에는 여관과 작은 상점들이 몇 군데 자리 잡고 있었다. 친구들과 그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여관에 짐을 풀고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친절했고 방은 오래됐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날 밤 친구들은 술을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됐다. 민속 마을 체험관에 얽힌 전설 중 하나는 어느 날 체험관 안에서 수상한 그림자와 소리가 발견됐다는 것이었다. 그곳에서 청소를 하던 관리인이 귀신을 봤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야기는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겠지만 그날 밤 이상하게도 친구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국 친구들 사이에서 흥미가 커져갔고 글쓴이는 체험관을 밤에 한번 가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다. 모두 술김에 들떠 있었고 그래서 반쯤 장난으로 그곳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들고 자정이 지난 시간에 체험관으로 향했다. 마을은 완전히 어둠에 잠겨 있었고 체험관의 길은 작은 가로등 몇 개 빼곤 칠흑 같았다. 체험관 건물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컸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찾았다. 안에 들어서자 고요한 공기가 몸을 감쌌다. 밖은 더운 여름밤이었지만 내부는 이상하리만치 싸늘했다. 곳곳에 옛날 소품들과 가구들이 놓여 있었고 고요한 방 안에는 어딘가 모르게 섬뜩한 분위기가 맴돌았다. 친구들끼리 장난스레 귀신이 있다면 나와 보라고 외치기도 했지만 그럴수록 불안감이 더 커졌다. 그 순간 갑자기 한 친구가 발을 헛디디며 넘어졌고 그와 동시에 체험관 전체에 신문지 넘기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모두 놀란 가슴을 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손전등을 비춰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소리도 멈추었다. 그들은 체험관을 더 깊숙이 탐색하자는 용기도 잃고 밖으로 서둘러 나왔다. 다시 여관으로 돌아와 숨을 돌리던 그들은 모두 소름이 돋은 상태였고 그날 밤 이후로 체험관 이야기는 꺼내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글쓴이는 그 경험이 머릿속에 계속 남았고 그날의 그림자와 소리가 꿈에 자주 나타났다고 했다. 몇 주 뒤 그는 다시 그 마을을 방문해 그 체험관에 대해 물어보았다고 했다. 현지인은 그 체험관이 사실 몇 해 전부터 이미 폐쇄되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다. 게다가 사고가 있었다는 적도 없고 관리인이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글쓴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말문을 잃었다. 그 후로 그는 더 확실히 이상한 소리들이나 그림자가 자신을 따라다니고 있다고 느꼈다고 적었다. 그 경험이 너무 생생해서 끝내 귀신이나 환영 같은 것이 우리 세계에 진짜로 있을지도 모른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나는 글을 다 읽고 나서도 한동안 모니터에서 시선을 돌리지 못했다. 화면 바깥으로 은밀하게 다가오는 불안감은 왜인지 모르게 내 방의 어두운 구석을 더 깊게 만들고 있었다. 물론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 썰릴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만큼은 마음속에 스며든 그 찝찝한 기분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늦은 여름밤 평소와 다름없이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대학생 수진이는 우연히 한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폐가 체험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이었는데 누군가 오래된 시골 마을에 있는 폐가에 다녀온 경험담을 적은 글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에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기에 자연스레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몇 명의 대학생들이 시골 마을에 깊숙한 곳에 위치한 한 폐가의 흥미를 느껴 탐험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곳은 이미 마을 사람들에게 유명한 장소였지만 그러한 명성은 결코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전 그곳에서 불행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로 그 집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깜깜한 밤을 골라 폐가를 향했는데 길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헤매다 결국 자정이 다 되어서야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길고 좁은 노솔길을 따라 걷다가 발견한 폐가는 시간이 오래 지나 낡고 부서져 있었고 주변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달빛 아래 바라본 그 집은 어딘지 모르게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무거워진 공기를 떨쳐내려는 듯 웃으며 먼저 집으로 향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도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낮게 웅웅거리는 바람소리와 낡은 나무들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먼지가 수북히 쌓인 가구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탐험하는 동안 그들은 여러 가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자꾸 귀에 맴도는 듯한 기분. 장난기가 발동한 한 학생이 옆방문을 힘차게 열었을 때 안에서 쿵 소리가 나며 뭔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며 불빛을 비추어 보았는데 마루에 놓인 건 다름 아닌 생경한 인형이었습니다. 어째서인지 인형의 눈은 이질적으로 상처가 있듯 칠해져 있었고 그걸 본 학생들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학생들은 인형을 다시 제자리에 두고 와서 이곳을 떠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한 명이 인형을 가져가야 한다는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결국 그 인형을 호기심에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학생들은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잠을 설쳤습니다. 와중에 인형을 가져온 학생은 더욱 선명한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폐가에 홀로 서 있었고 그곳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반복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돌려놓아야 한다. 잠에서 깬 학생은 땀에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꿈이라 여겼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날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인형을 가져온 학생의 가방에서 정체 모를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너는 잘못된 것을 가져갔다. 조금 불길했지만 친구들과의 농담처럼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방에서는 더 이상의 이상한 소리와 그림자가 목격되었고 결국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인형을 다시 폐가로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인형을 돌려놓기 위해 집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선 갑자기 강한 바람이 일고 문이 저절로 닫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집에는 다시는 그들에게서 기묘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그 글을 읽고 한동안 그 폐가와 인형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기묘한 소름이 돋으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실제로 확인해보고 싶은 충동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는 그녀가 직접 그곳에 가볼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그저 인터넷에 올라오는 다른 공포 썰을 찾아보며 그 밤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항구 인터넷에는 다양한 공포 썰이 존재합니다. 이 이야기들은 대체로 사람들의 상상력이나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것으로 읽는 사람들에게 소름 끼치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제가 하나의 공포 썰을 길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잊을 수 없는 그 여름의 기억은 아직도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대학교 여름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시골의 한적한 마을로 여행을 갔던 때였다. 우리는 평소 도시의 분주함을 벗어나 여유를 만끽하고자 한적한 시골로 떠났다. 마을은 아주 작은 곳이었고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이셨다. 그곳에서 며칠을 보내며 우리는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인근의 자연을 즐겼다. 어느 날 해질녘 우리는 마을의 외곽을 산책하다가 길을 잃었다. 산책로라고 하기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야산이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듯했다.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우리는 가까운 곳에 보이는 작은 폐가로 발길을 돌렸다. 그 집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창문은 부서져 있었고 문도 삐걱거리며 쉽게 열렸다. 우리는 비를 피하기 위해 그곳에 잠시 머물기로 결정했다. 내부는 어둡고 축축했으며 한켠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라이터를 켜 주변을 살피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흙바닥에 무엇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오래된 일기장처럼 보였다. 호기심이 동한 우리는 그 일기장을 펼쳐봤다. 처음 몇 장은 무언가 일상적인 기록들이었다. 그런데 페이지를 넘길수록 글의 내용은 점점 이상해졌다. 한 사람의 일상적인 기록들은 점차 불안감과 공포로 변해갔고 결국 그 일기장이 멈춘 날짜는 우리가 머물던 그였다. 오늘도 그녀가 나타났다. 라는 마지막 페이지에 글은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꼈다.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함과 불안감이 우리를 감쌌다. 그리고 바람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낮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건물 안에는 우리뿐이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 밖으로 뛰쳐나갔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모르는 길을 헤매며 뛰어다녔다. 그 순간 어떤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들고 있던 손전등이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을 걱정한 마을 주민이 우리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무사히 마을로 돌아온 후 우리는 그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을 사람에게 전했다. 그 주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집은 20년 이상 비어 있었고 마지막 거주자는 갑작스럽게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 후로 이따금씩 집 근처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그 여름 이후로 우리는 그 마을에 다시는 가지 않았지만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그 집에 진짜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 친구들과 가끔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추억하지만 그때의 소름 끼치는 공포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았다.